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별들이 보이죠. 그 별들 중에는 행성을 거느린 별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행성들 중 일부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지구 위에서 이런 거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종은 우리뿐입니다. 우리는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하죠.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인류는 영원히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앞섰던 수많은 종들처럼 우리도 언젠가 사라질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과학적 질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구는 약 45억 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생명체는 이 행성에서 아주 오랫동안, 아마도 37억 년 동안 존재해왔죠. 나타나고 번성했으며 그리고는 사라졌죠. 이것이 우리 행성 생명의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이것은 강력하면서도 겸허한 생각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해왔습니다. 최초의 석기시대 현대 도시, 우리의 모든 역사는 지질학적 시간 속에서는 눈 깜빡할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모든 종들과 달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 두뇌를 가지고 있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달에 다녀왔습니다. 예술, 음악, 과학, 확실히 이것이 우리를 단순한 삼엽충이나 거대한 공룡과는 다르게 만들죠. 우리는 우리의 지능이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룡에게 적용되었던 자연의 법칙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생존을 위한 동일한 압력, 자원을 위한 동일한 경쟁, 그리고 대격변에 대한 동일한 취약성이 우리의 이야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행을 떠나봅시다. 시간과 과학을 통한 여행입니다. 우리는 이 어렵지만 중요한 질문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종들의 유령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자들의 경고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은 우주에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적인 종말을 이해하는 것은 비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우주의 지배자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래된 우주 드라마의 일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화석으로만 아는 놀라운 생물들의 고향이었습니다. 털북숭이 매머드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빙하기의 추운 평원을 돌아다니던 거대한 털복숭이 코끼리였습니다. 그들은 강력했고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서 지배적인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초기 인류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사냥하고 동굴벽에 그들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매머드들은 어디에 있나요? 모두 사라졌습니다. 멸종했죠. 매머드의 이야기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그들의 멸종은 단일하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빙상이 녹고 있었고 그들이 의존했던 차가운 초원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식지 손실이라고 합니다. 종이 보금자리와 식량원을 잃으면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동시에 인간은 더 나은 사냥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새롭고 지능적인 포식자라는 두 가지 압력은 매머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뼈와 얼음에 쓰여진 경고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스밀로돈이라는 검치오입니다. 학명은 에스미로돈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단검 같은 송곳니를 가진 무시무시한 포식자였습니다.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였죠. 들소를 사냥했습니다. 낙타를 사냥했습니다. 100만 년 이상 동안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왕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도전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의 강점은 또한 약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매우 큰 먹이만을 사냥할 수 있었죠.
기후 변화와 인간의 사냥으로 인해 그 큰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검치오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응할 수 없었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6600만 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그 당시 세상은 지금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공룡 시대였죠. 강력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거대한 트리케라톱스 같은 생물들. 1억 5천만 년 이상 동안 공룡들은 우리 행성의 논쟁에 여지없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죠. 지구상의 거의 모든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모든 모양과 크기로 존재했죠. 그들은 생명의 글로벌 제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산 크기만한 거대한 소행성이 우주를 가로질러 쏜살같이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사건, 우주적인 불운의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멕시코만 지역에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그 충격은 전 세계의 모든 핵폭탄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거대한 분화구를 만들고 먼지와 잔해 구름을 대기권 높이로 보냈습니다. 이 구름은 지구 전체를 뒤덮고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세상은 어둠과 추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규모의 전 지구적 재앙이었습니다. 뒤은 길고 어두운 겨울은 지구상의 생명체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햇빛이 없으니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기 시작했습니다. 초식 공룡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었죠. 그리고 초식 공룡을 잡아먹던 육식 공룡들 또한 먹을 것이 바닥났습니다. 전체 먹이 사슬이 붕괴된 것입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은 환경 붕괴였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공룡들의 오랜 통치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로 넘어와 봅시다. 헨리 G라는 과학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고생물학자인데 화석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고대 생명체를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또한 권위 있는 과학저널 네이처의 선임 편집자이기도 하죠. 그는 지구 생명의 깊은 역사를 탐구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진화의 패턴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종의 패턴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 생명의 아주 짧은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지구 생명의 아주 짧은 역사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대담하고 불편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가 멸종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고갈시켰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켰죠. 그리고 기에 따르면 우리 종은 그가 멸종 부채라고 부르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 행동이 미래의 멸종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우리의 방식을 바꾼다고 해도 말이죠. 이 아이디어는 매우 도전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힘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헨리기는 우리에게 깊은 시간의 렌즈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현재 성공은 어둠이 오기 전에 마지막 밝은 섬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가 내일 멸종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명의 역사를 통해 얻은 모든 증거에 기반할 때 우리 종의 장기적인 예후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규칙의 예외가 아닐 가능성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모든 종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종일 뿐입니다. 공룡과 같은 과거 멸종의 이야기는 종종 외부 요인을 포함합니다. 소행성, 거대한 화산 폭발. 하지만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위험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가장 큰 위협 중 많은 부분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우리의 지능과 성공은 우리에게 지구 전체를 변화시킬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을 우리 자신의 보금자리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소행성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장, 자동차, 발전소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합니다. 이것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더 큰 폭풍, 더 긴 가뭄, 더 강렬한 폭염, 해수면을 상승시켜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해안 도시들을 위협하죠. 우리는 우리 문명이 세워진 기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톱으로 자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전 지구적 규모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식량, 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숲을 베어내고 강물을 고갈시키고 땅을 채굴합니다. 이것을 서식지 파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와 물을 제공하는 바로 그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원에 대한 우리의 수요는 엄청나고 지구는 유한합니다. 신선한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옥한 땅도 한정되어 있죠. 우리는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이 자원들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은 유전적으로 그다지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종들에 비해 모든 인간은 서로 매우 비슷합니다. 최근 역사에서 우리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조상으로부터 매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낮은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종의 보험 정책과 같습니다. 환경이 변할 때 일부 개체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낮은 다양성으로 인해 새롭고 치명적인 질병이 전체 인류에게 매우 쉽게 퍼질 수 있으며 자연적인 저항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강점처럼 보이는 우리의 전 세계적인 상호 연결성은 주요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지능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큰 두뇌와 첨단 기술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후가 변하면 우리는 그것을 고칠 기계를 발명할 것입니다.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면 우리는 백신을 만들 것입니다. 자원이 고갈되면 우리는 새로운 자원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신기루라면 어떨까요? 증거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지능은 미래를 생각하게 하지만 또한 단기적인 필요에 집중하는 데 매우 능숙하게 만듭니다. 정치인은 몇 년 후에 있을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회사는 이번 분기에 이익을 내야 합니다. 개인은 이번 달에 청구서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압력은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해결책을 계속 미래로 미룹니다. 우리의 두뇌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위기가 아니라 즉각적인 위협에 반응하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기술은 종종 해결하는 문제마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유용한 기적의 물질인 플라스틱을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바다는 해양 생물을 해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먹이 사슬에까지 들어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산업 농업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을 오염시키는 비료와 질병에 취약한 소수의 작물 품종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 지어진 걸까요? 인류의 멸종은 별에 쓰여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화석 기록부터 헬리기의 이론까지 우리가 논의한 과학은 냉철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모든 종은 일시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지능이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시사합니다. 이것은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취약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멸종의 가능성을 아는 것이 포기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날 이유가 됩니다. 행동할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기후변화의 위험을 이해하면 재생에너지 지원에 더 적극적이게 될 것입니다. 자원 고갈 문제를 알게 되면 보존과 재활용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으면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관점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행성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복잡한 생명체의 거미줄의 일부입니다. 수많은 다른 종들,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안정된 기후, 이러한 겸손함은 지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 위에서 더 온화하게 살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존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멸종이라는 개념을 인지하는 이 행성 최초의 종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궁극적으로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과학적 통찰력은 우리에게 확실한 예측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어떤 길이 위험으로 이어지는지 알려줍니다. 어떤 길을 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 경고를 무시한 채 평소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독특한 지능, 즉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을 사용하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곳에서 우리의 시간을 지속시키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